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바로 어제로 2011년 프로야구 관중이 600만을 넘었습니다. 프로야구 출범 30년 만에 관중이 이렇게 늘어난 거는 여성 팬이 많아진 게 크게 한몫했다는데요. 남녀가 스포츠에 함께 열광하는 일은 커플의 애정 강화에 기여할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같은 팀을 응원할 땐 똘똘 뭉치지만 키스타임 이벤트에서 뒤로 빼다가 싸움의 씨앗이 되진 않을까요? 세상 모든 커플들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하드보일드 연애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 지난주 이분이 저 대신 두 대를 진행했던 김재동 씨와 맞닥뜨리고 난 뒤에 두 사람 의형제를 맺어라, 세계 입담 격돌이었다 등등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합니다. 김재동 씨를 부탁한 보람이 있었네요.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까맣게 타셨네 진짜로. 탔습니까? 네. 혼자 놀다 오니까 좋아요? 좋았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네. 김재동 씨하고는 세계 입담 대결 아니고요. 김재동의 명복을 비는 시간. 왜냐면은 제가 원래 김재동 씨를 살살 다루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보고 살찐 이회수. 공격을 먼저 했군요. 그래서 먼저 돌아올 물었구나. 수 없는 것으로 보냈어요. 지식인에게 함부로 까불다가 운명을 달리한다. 그런 고사성어가 됐다. 그런데 김재동 씨가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네. 근데 김어준 씨하고 한 시간 어땠냐 물어봤더니 우선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걱정이 하나 된다고, 기사 날까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고요. 네. 근데 그게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이 안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 김어준 씨 칭찬을 엄청 하시더만요. 그랬겠죠. 굉장히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이러면서, 그리고 굉장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 이것이 김재동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김재동은 한번 사망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희 기획사 사장님도 못하는 일을 김어준 씨가 해내셨습니다. 제가 무려 한 7시간을 김재동 씨를 잡고 카운셀링이랍시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거든요. 이게 1시간 만에 그냥. 원래 이 해소되지 않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했다. 나는 찌질했다. 나는 연애할 때 그렇게 찌질했다. 이거 털어놔야 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정말 속이 더 후련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다음 계획 이사로서 정말 사례라도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떡볶이라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을 자기 대면이라고 하죠. 그런 걸 자기를 대면함으로써 나는 그랬구나.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안 그러면 맨날 맴돌아.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다 이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합리화하면서 맴돌아. 밑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와야. 그렇죠.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자기 기만할 수 없는 밑바닥에 끌어내려가지고 사망을 시켜야 돼. 참... 묻어야 돼 그냥. 속이 다 후련합니다, 진짜. 김재동 듣고 있나? 그리고 김연우 씨도 왔다 갔잖아요, 김연우 씨. 그러니까요. 그분은 뭐랄까요, 말이 그렇게 많고 빠를 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스쿠터야 말을 할 때 입 주변에서 연기가 막 나요. 김현우 씨가 선생님 생활을 오래 해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말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머리를 한번 거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혀에서 시작해서 입술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 탈락을 예상해가지고 김현우 씨 팬들의 여러 같은 성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조용히 있으려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사람이 그 자화자찬의 어떤 극에 달해서 거의 나의 수준이 육박했다. 극소수 멘탈을 가진 사람이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럼 별유천지 비인간의 경지죠. 김현우 씨가 근데 그걸 또 유머의 코드로 이렇게. 그런 사람 좋아요. 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비호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예.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뭔가 귀엽고 모자라 보이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교환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거는 나중에 김현우 씨 팬카페에 가서 팔라고 해요. 전화번호 가격당 얼마 해가지고 한 사람. 그 사이에 또 사악한 생각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나가수 얘기를 제가 보긴 봤어요 이번에는. 저 봤어요. 봤구나. 예, 저기 뭐 자우림 1등하고 김조한 씨 탈락한 거 봤어요. 봤는데 개인적으로 예. 처음부터까지 또 못 봤어요. 요새 하도 북극곰 문제 이런 게 심각해가지고. 물론 노래하는 건 봤어요. 노래하는 건 봤기 때문에. 근데 몰입도가 개인적으로 약간씩 떨어져가지고 이거 다음 주에 또 할지 말지는 다음 주를 보고 말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번 주는 할 얘기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김주한 씨가 탈락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 탈락할 차례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미 4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4주 전에. 또 자랑할 타임 나왔어. 다음 탈락자는 김조한, 윤민수, 바비킴. 3명 중에 1명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어떤 무대도 보기 전에 이미, 지식인의 해안이 우주로 날아가서 별이 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왜냐면은, 남자 셋이, 조금씩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가수 무대라는 게 워낙 이제 결국 남의 표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 세 분을 이제 노래를 듣고 나서 머릿속에 떠올릴 때, 물론 스타일이 달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강한 이미지, 혹은 뭐 내가 꼭, 챙겨야 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순서대로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명 중에 1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3자리밖에 없는데 3명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기네스북 연락 좀 해줘요. 대한민국 1등 해안. 예. 그런 항목 만들어가지고. 예. 저를 좀 등록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주환이었냐.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걸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나는 가수다 무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했던 바비킴, 김주환 두 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둘 중에 왜 바비킴은 남고 김주환은 떨어졌느냐? 김주환의 무대가 그러면 바비킴보다 너무 떨어졌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캐릭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비킴은 김태현 씨가 사실은 바비킴 씨가 등장하자마자 캐릭터를 확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좀 깍쟁이 같거나 그런 외모일 수 있는데 뭐 바보킴이라고 부르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듬성듬성한 캐릭터로 만들어줬어요. 친근하게 만들었구나. 그렇죠.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친근한 사람이거든요. 또 바비킴이. 뭐 김주환 씨도 친근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김주환 씨는 또 천사 같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있죠. 바비킴은 천사는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천사가 아닌 내막을 듣고 싶네. 왜 천사가 아닌지. 근데 이 두 양반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한데 캐릭터가 없으면 사람들이 딱 감정이입할 포인트가 안 생겨요. 그러면은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언제 작용하냐면 이제 탈락을 결정할 때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억에 남은 것을 기준으로 자기 마음에 자리한 크기의 기준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순간에는 비슷할 때는. 근데 김주환 씨는 사실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내 기억에 딱 남는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무대의 7위는 실력의 7위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순서가 7위였던 겁니다. 마지막에 순서를 결정할 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더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주환 씨의 매니저가 김태현 씨였다면 저는 두 사람의 처지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봤어요. 이 캐릭터 관점에서 또 오늘 쭉 얘기를 해보자면 캐릭터 구축이 가장 확실한 거는 조관우 씨가 됐죠. 귀여운 어떤 엄살쟁이. 그러니까요. 아저씨. 이 캐릭터. 이거는 조관우 씨 본인의 힘입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죠. 그렇죠. 인성이고 감수성이죠. 이분이,
그거가 드러나게 만들었고, 방송을 통해서. 네. 과감하게.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정 이입할 포인트가 생겨버렸어요. 아주 그러니까, 솔직한 감정을 그렇죠. 늘 표현해 주셨죠. 왜 이번 주에 빨간 양복 입고 춤 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안 넘어가주면 나쁜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 왜냐면 넘어가줘야 될 것 같아. 저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게 네? 캐릭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뭐 목소리의 취향이 어떻다, 창법이 어떻다,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잘하셨는데, 대단히 잘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를 어떤 마음 상태로 듣느냐가 그 노래 실력 자체보다 나가수 예. 무대에서는 영향을 예. 많이 끼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 엄살쟁이 아저씨, 귀여운 아저씨가 내가 이것을 표를 주지 않으면 난 나쁜 놈이지 않을까 예. 하는 마음까지 불러일으키는 그 캐릭터의 힘이다.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그렇죠. 함께해서 결국에 김조한 씨가 김조한 씨의 정반대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탈락을. 또 캐릭터 기준으로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예. 또 한 사람 이 캐릭터 기준으로 재밌는 것이 김윤아 씨입니다. 김윤아 씨. 예. 김윤아 씨 어제 한편으로 180도 다른 캐릭터로 예. 본인을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죠?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배우의 자의식이니 뭐 이렇게 가면이니 하면서 좀 잔인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실물을 보고 나서 예. 얄팍한 제가 예쁘니까. 예쁘니까 예. 확 마음을 바꿔가지고 참 정말 얄팍하시네요. 예. 하지만 저는 제가 얄팍하다는 걸 인정해요. 김재동과 다르게. 근데 저 자우림의 무대 보고 1위 할 거라고 좀 약간 예상을 했는데 예. 1위 딱 발표하는 순간 정말 기쁘더라고요. 제가 사실 끌어들였거든요. 사지로 밀어넣어. 네. 끌어들였는데 계속 기사에 보면 후회돼요. 이런 거 나오고. 근데 그 후회는 본인이 잘못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탓할 건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신을 좀 풀어놓으라고, 실수도 좀 하고 마음도 좀 드러내고, 그렇게 불완전한 인간으로 자기를 드러내도 된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가 박희순 씨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박희순 씨하고의 관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관계가? 노력한 거죠. 제가 노력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들은 것이 아닌가. 글쎄요. 그거 모르겠네요. 바쁘신 분들이 뭐 이거 또 챙겨드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김윤아 씨가 이 방송을 들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저하고 친하니까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들었다고 우기기로 마음을 결정했어요. 어쩔 수 없어. 이제 들은 걸로 결정이 났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동안은 이제 얼음공주 스탠스에 가까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거의 어떤 의미에서, 좀 오바이지 않나 싶은 정도까지. 그냥 마음을 굳게 먹은 거죠. 박희순 씨의 관계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30cm 옆에 있어도 한 10m 거리 바깥에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저 사람들 저러다가 어깨동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 말을 놨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노력 시작했어요. 노력을. 그리고 무대 역시 그런 노력이 시작됐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윤아 씨 무대 중에 가장 좋았다. 이때까지 중에. 좋았어요. 네. 노력 너무 잘했고. 보다가 저는 이소라 씨의 넘버원이 생각났어요. 넘버원이. 그러니까 강렬했군요. 그렇죠. 실험 정신 같은 것도 보이고. 간만에 나가수 무대 같았다, 정말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김범수 씨 나가면서 과감한 실험들, 자기 그 어떤 부정 파괴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좀 밍밍해졌어요. 노래는 다들 잘하시는데, 근데 이소라 씨 무대의 어떤 그 스산했던 섹시함, 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김윤아 씨 경우에는 어떤 도발적인 몽환. 이렇게 좀 표현해 줄 정도의 완성도 높은 무대였다. 칭찬. 네,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좋았어요. 기뻤습니다, 저는. 그리고 짧게 나머지 분들 얘기하면 저는 인순이 씨는 아무래도 반칙인 것 같아요. 뭐가요? 인순이 씨가 등장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네네. 볼 때마다 떨어진다는 게 상상이 좀 안 가고. 그리고 모든 노래가. 명예 졸업 당연히 하실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가기 전에는 그 모든 노래가
그 인순이 씨 본인에게 체화돼요. 그래서 듣다 보면 이게 노래인지 그 사람인지 막 헷갈리는 그런 수준까지 가버리니까 다른 분들하고 격차가 좀 커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가수 정말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가수이신 것 같아요. 가수 그 자체다. 이것은 교과서적이다. 거의. 사실은 그리고 이게 목소리 변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근데 그 오랜 세월을 활동하시는데 목소리가 똑같아요. 힘도 파워도 밀리지 않고. 게다가 대단하신 거예요. 힘, 파워 이런 거는 뭐 체력, 뭐 좀 기교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그 자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대단히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네. 그 막 자기 얘기하다가도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굴곡과 김재동 형한테 필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굴곡. 굴곡. 그리고 굴곡 인정하는 것.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한 차원 다른, 그러니까 1위, 2위, 3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레벨에서 있다. 그런 생각을 계속 들게 하고요. 네. 윤민수 씨는 보다가 뭘 느끼냐면 저분이 배가 고픈가? 마이크를 먹으려고 그러네? 저러다가 감전되지 않을까? 네. 그래도 온 몸으로 노래하시죠. 네.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삼켜도 줄이 있으니까 땡기면 될 거야. 이것은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 짧게 하고 싶고. 약박한 해석이네요. 네. 장혜진 씨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TV 카메라에서 무슨 광선이 나오지 않는가. 왜냐면 여자분들은 TV에 한 3, 4주 연속으로 나오면 미모가 출중해져요. 굉장히 예뻐지시. 네.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예뻐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가수다 하면은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피부도 막 푸석푸석해지고. 그분이 더 좋아지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어떤 TV에서 나오는 카메라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마사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피부 마사지, 전자파 피부 마사지가 새로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성들에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보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노래는 알겠습니다. 김윤아 씨가 이 방송을 듣는다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자우림의 1위 했던 곡 재즈 카페 듣고 오겠습니다. 연애와 국제정치 연애 들어갑니다. 경남 거제시에서 유씨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6년 차에 접어든 저보다 6살 많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약 한 달 전 제가 갑자기 이곳 캐나다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유학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으나 저의 고집으로 겨우겨우 오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오래 있지 않을 거고 돌아오면 바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왔지만 사실 저는 1년을 넘게 이곳에 머물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분명 반대할 그였기에 이곳에 온 후에야 저의 계획을 전화로 말하게 됐고 그때부터 저희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언제 올 거냐고 올해 안에 무조건 돌아오라고 재촉하게 바꾸고 저는 결혼보다 오래 배우다가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 2달 안에 무조건 돌아와서 내년 안에 결혼을 하라면서 남자친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친구는 내년 봄이 되기 전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여유가 있는 나이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딱 1년만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건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자친구와 야속하고요. 이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남자친구를 그냥 놓아주어야 하는 건가요? 타지에 있어서 힘든 와중에 결혼 문제까지 생각하니까 너무 지칩니다. 예. 26이라고 했잖아요? 예. 6년 차? 그럼 뭐 거의 사실상 성인이 된 후에 첫 연애겠죠? 그렇죠. 첫사랑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죠. 이 결혼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첫 연애다 보니까 6년이나 연애를 했으면은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한번 먼저 짚고 싶은 것은 연애 오래 하는 것과 결혼해야 하는 것은 무관하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결혼하려고 연애하는 거 아니다. 연애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연애 자체가. 그렇죠. 연애는 연애 자체가 목적이다. 연애하다가 결혼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오래 하는 것은 결혼을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혼이 연애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결혼의 진실 중에 하나인데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럼 누구나 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안 하면 그냥 대충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인생 통틀어 예를 들어서 100년이라고 칩시다. 간단하게. 100년을 통틀어 가장 자신과 맞고 자신이 100년 동안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한 정도 강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느냐 이렇게 믿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모로 따져봤을 그렇죠. 때 누구랑 하게 되느냐 결국은 대다수의 경우 타이밍이 맞는 사람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타이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6월 15일 날 결혼했는데 6월 15일 날 시간 되냐? 시간 돼. 결혼할까? 결혼. 오케이. 우리 시간 맞아서 결혼한 거야? 재밌기는 했는데 좀 바보 같은 얘기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정말로요? 그 날짜를 그렇게 잡았겠지? 아니 저는 헤어진 상태였거든요. 아. 연애 오래 하고 네. 헤어진 상태였는데 지금의 아내 되시는 분께서 친히 저에게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날짜를 얘기하면서 뭐 하냐고. 그래서 한 2달 전에 그 전화 와서요. 뭐 하냐 그래서 그거 뭐 무뚝뚝하게 그랬죠. 그걸 왜 묻냐고. 그날 뭐 별일 없겠지 내가 뭐. 그랬더니 시간 되면 결혼이나 할래?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낚인 거죠? 저는 굉장히 대단한 고단수다. 저를 구원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고단수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제가 그때 뭐 거의 뭐 그냥 반페인으로 집에도 안 가고. 근데 제가 들어본 여성이 남성을 낚는 문장 중에 최고봉이다. 괜찮죠. 멋있죠. 그러니까 거기 넘어간 거잖아. 네, 멋있었어요. 당신은 낚인 것이야. 네. 하지만 그 정도면 낚일만 하다. 네. 라고 저는 보고요. 쓰레기장 옆을 지나고 있었는데 쓰레기 냄새가 향기롭더라고요. 당한 건데 당한 줄 모르는 게 하는 게 가장 고수예요. 끝까지 뭔가 좋은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좋은 얘기 한마디 얻고자 이렇게 오래 깔았는데.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사실은 뭐 시간도 당연하고 결혼할 수 있는 상황, 뭐 여건 또 다 맞아야 돼요. 조건이 자신의 사회적 상태.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복합적인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인이 된 후에 20살 이후로 줄기차게 한 사람만 만나서 그런 다음에 결혼까지 하는 것은 결혼에 사실은 물론 운 좋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좋은 경우고요. 후회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왜냐하면 인생이 길어. 그리고 20살이면 아직 자신의 그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진짜로. 자신을 탐구해야 될 나이인데. 그렇죠.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누구나 미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장 좋은 건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친이 지금 당장 결혼하자고 하는 것은 32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그냥 엄습을 한 거죠. 자기가 안 보는 데서 다른 남자들이 나의 여친을 채가진 않겠는가.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결혼이란 단어로 가장 강력한 그걸 닥달하는 거예요. 엄마 이야기도 사실은 아마 핑계일 거예요. 엄마까지 동원하는 거죠. 근데 제 결론은 그래요. 결혼을 위해서 돌아올 필요는 없다. 어떤 나이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맘먹은 거 1년 딱 채우고 와라. 그걸 지나면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한 번 1년을 통으로 내는 것은 그렇죠. 더구나 성인이 된다면은 저 2주 휴가 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사회생활을 완전히 중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면 나중에 포기하게 만든 상대를 또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에게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 남자가 아무리 걱정되고 안달이 돼도
그건 그 남자의 몫입니다. 그거를 결혼이란 단어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자신의 불안을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연애를 그렇게 했는데 어떡해. 자기가 선택한 상대가 지금 인생에서 그 시점에 그걸 필요로 하는데 어른은 각자 자기가 감당할 몫을 자기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은 어른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너무 서두르는 게 오히려 그렇죠. 준비가 안 된 거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자분에게 자신의 불안을 결혼이라는 단어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자분을 빨리 돌아오게 만들어서 내 곁에 두고 싶은 거죠. 그것의 협박 수단이죠. 협박 수단. 돌아오잖아요. 바로 결혼 안 합니다. 아니, 속박하면 할수록 이 유 씨께서는 오히려 공부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반댈세. 이것이 저의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유 씨는 지금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네. 1년 그냥 공부하고 결혼을 일단은 그때까지 그 남자분이 기다려주고 그렇죠. 기다리는 자기 몫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그럼 또 연애를 시작하세요 다시. 네네네. 그러다가 뭐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단어를 지금 놓고 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죠. 편지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편지 들으셨고요. 이제 짧은 사연들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뒷번호 0613번님이 저는 이상하게 저 싫다는 여자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인이 있다는 여자를 보면 왠지 끌려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원래 남자한테는 약탈자 유전자가 있어요. 남의 것을 뺏고 싶은. 네. 있어요, 진짜? 저는 없거든요, 진짜. 네, 그건 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1화로 볼 때, 아까 재수 씨와 1화로 볼 때, 완전히 제압당해서 조종당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헤드윅의 오리지너블 러브 영상 보면, 이 미완성된 두 개가 합체가 잘 된 거죠. 그렇게 좋게 표현해 주셔야죠. 제압당한 게 뭘 제압당해요, 제가. 딸랑입니까? 꼭두각시다. 예? 재수 씨의 꼭두각시. 전 영원한 꼭두각시로 살겠습니다. 9319번님은 남친이 추석 때 양가 인사드리고 결혼 날짜 잡자고 졸랐는데 겨우겨우 뿌리쳤어요. 저는 아직 내키지 않거든요. 남친이 싫은 것도 아닌데 저는 왜 용기가 안 날까요? 결혼해야겠다는 판단은 뭘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요? 마음이죠. 네. 용기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결혼은 가짜고 이혼은 진짜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결혼을 하게 되는 요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거 많아요.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자기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혼은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마음을 결정해요. 그런 의미에서 맞네. 네. 결혼은 뭐요? 결혼은 가짜고 이혼은 진짜다. 결혼은 가짜고 이혼은 진짜다. 또 가사 하나 쓰나요? 응? 이혼,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 굉장히 큰 결혼과 이혼이라는 큰 결정에서 이혼만 오로지 자기 혼자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 마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에 오로지 자기 혼자 내리는 외로운 진짜 결정이죠. 지금 이혼한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노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만드세요? 예. 발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발표하고 방송에 안 나오는 거지. 뒷번호 4052번님. 전 키가 176cm인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키 큰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저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키 큰 여자를 보면 겁이 나는 건가요? 겁이 난다. 왜냐? 남자는 찌질해서. 겁이 난다고요? 이런 겁니다. 어떤 의미의 겁이냐면, 물론 그 여자가 날 때릴까봐 겁나는 건 아니고요. 네. 내가 제압하고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저 여자에 내가 거꾸로 제압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남자들. 그러면 찌그러듭니다, 마음이. 그건 뭐 찌질한 마음. 저랑은 참 다르군요, 또 역시. 조종당해서 그런가요? 당신은 이미 꼭두각시. 알겠습니다. 6294번님, 다들 자기 결혼 생활을 얘기할 때 투덜대면서
저한테는 툭하면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고 합니다. 자기들은 짜증을 내면서 왜 남한테는 자꾸 결혼을 강요하는 걸까요? 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짜증내지 마세요. 당신의 결혼에 큰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2866번님은 지난주에 김재동 씨와 김어준 씨가 서로의 외모를 지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윤도현 씨에게 묻습니다. 솔직히 김재동 씨와 김어준 씨 중에 누가 더 잘생겼나요? 굉장히 치욕적인 질문이네요. 이거는 저의 실물을 확인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볼 때는 취향 나름이겠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김어준 씨가 더 잘생겼습니다. 김재동 씨는 정말 못생겼어요. 저는 김재동 씨와 비교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치욕스럽고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질문입니다.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예. 자, 국제정치 갑니다. 리비아 신민군 대표가 드디어 네. 트리폴리의 중심지인 이제 광장에서 첫 연설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광장에서 6개월 전에 카다피가 시민들 시위에 총격을 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 리비아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내전이. 그러니까 시민 대표가 광장에서 연설을 그렇죠. 했어요. 바로 그 광장에 와서 이제 상징적인 장소죠. 예. 시작됐고 끝이 거기서 나는 거라고 이제 자기들은 상징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대규모 관중이 모여서 회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첫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42년간 독재했던 카다피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이게 첫 연설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용서의 정신을 아는 무슬림이다. 그러니까 무슬림 개인배적인 발언을 했네요. 그렇죠.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슬림이라서. 무슬림 아니면 힘들어요. 무슬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슬림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